이른 아침 7시 한적한 수영장에 첫 물살이 일었다. 70대 초반의 김명숙 씨가 유유히 팔을 저으며 레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70년 세월 수많은 파도 속을 헤엄쳐 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물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온통 낯설기만 했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던 김 씨에게 같은 모임의 박종수 씨와 정인호 씨가 다가왔다. 박 씨는 40년간 형사로 일했던 사람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정 씨는 중견기업 사장 출신답게 여유로운 말투를 지니고 있었다. 김 여사 요즘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박 씨의 물음에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생각? 혹시 지난번에 만났다는 그 젊은 친구 때문인가? 정 씨의 말에 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네, 그 사람이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이젠 제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잘 모르면 덥석 물지 말고. 김 씨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회장님, 저라고 아무한테나 속을 것 같아요. 전 백화점 VIP 고객 관리팀에서만 20년 일했어요. 사람 얼굴만 봐도 견적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김 씨의 집 서재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젊은 김 씨가 고객들을 능숙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당당했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백화점 VIP 고객 관리팀. 한때 김 씨의 명함은 파워카드였다. 상류층 고객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김 팀장님께 상담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백화점 안에서 공공연히 돌 정도였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 모든 화려함은 빠르게 색이 바랬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의 태도 변화였다. 특히 며느리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어머니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요즘 시대에 옛날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에 박혔다. 나이 들면 다 쓸모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서였을까. 이성민 대표를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가 유독 반갑게 느껴졌다. 이성민 대표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세련된 인테리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씨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시면 5년 안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이 대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익률 30%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분들께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고 말투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백화점에서 20년간 사람을 봐온 자신의 눈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네, 이 대표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김 씨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다음날 수영 모임에서 김 씨는 박 씨와 정 씨에게 계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다. 김 여사, 벌써 계약을 하셨다고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만만했다. 제가 괜히 김 팀장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눈빛부터 다르다니까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사기꾼 특유의 비릿함이 없어요. 그 비릿함을 속이는 게 사기꾼의 전문이라고요. 박 씨가 답답한 듯 말했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박 회장님도 이젠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정 씨가 중재에 나섰다. 그래도 내가 아는 선에서 그 친구 뒷조사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전 제 판단을 믿으니까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박 씨와 정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 계약 후 2주가 지났다. 이 대표는 처음 약속대로 주 1회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는 수익률 그래프는 매번 상승 곡선을 그렸다. 김 씨는 흡족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작은 균열이 생겼다. 김 씨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제야 김 씨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다. 계약서 하단에 있는 작은 글씨. 중도 해지 시 원금의 30% 위약금 발생이라는 조항이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 김 씨의 손이 떨렸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걸까?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가 계속 재생되었다. 그의 미소, 친절한 말투, 전문적인 설명. 그런데 이상했다.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단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추상적인 말뿐이었다. 이틀 후 드디어 이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늦었네요.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대표님, 제 돈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자세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자료는 오지 않았다. 김 씨는 괴로웠다. 박 씨와 정 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제 판단을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2주 만에 손을 벌리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씨는 결국 수영장에 나가지 않았다. 친구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집에서 혼자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자책했다. 20년간 사람을 봤다고? 결국 나도 늙어서 쓸모없어진 거야. 판단력도 흐려진 거고.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요즘 시대에 그런 경험이 무슨 소용이에요?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박 씨와 정 씨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김 여사, 우리 커피나 한잔 합시다. 정 씨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왔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여사, 우리 40년 지기잖아요. 뭔가 잘못됐으면 그냥 말해요. 우린 절대 비난 안 해요. 김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요. 내가 틀렸나 봐요. 이 대표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이상한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정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도 지난주부터 그 친구 알아보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말 안 해도 우린 알아요. 친구니까. 박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성민 대표. 본명은 이성민 맞지만 과거에 유사금융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지금 회사도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고요.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요. 정 씨가 김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만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나이 들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귀담아 들어주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거지 김 여사 잘못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박 씨는 40년 형사 경력을, 정 씨는 방대한 인맥을, 김 씨는 고객 심리 파악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 씨는 수첩을 꺼냈다.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연락처를 자랑하지만 정 씨의 종이 수첩에는
40년간 쌓아온 살아있는 인맥이 담겨 있었다. 김 지점장. 나야 정인호. 오랜만이지? 자네 아직도 그 은행 지점장이지? 미래자산관리라는 회사 들어봤나? 거기 대표 이성민이라는 친구 말이야. 전화 한 통, 두 통. 정 씨의 인맥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성민 대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빠져나갔다. 박 씨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비록 은퇴했지만 경찰 내부에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통해 이성민 대표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다. 이 친구 전형적인 폰지 사기꾼이에요. 초반에는 약속한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고 큰돈이 모이면 잠적하는 수법이에요. 아마 다음 달쯤이면 사라질 겁니다. 김 씨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요. 계약서는 합법적으로 보이고 아직 명확한 사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정 씨가 덧붙였다. 그리고 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맥으로 알아보니까 최소 10명 이상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확실하게 잡아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김 씨는 결심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될게요. 이 대표한테 연락해서 추가로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할게요. 그럼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며칠 후 김 씨는 이성민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대표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남편 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투자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답장은 놀라울 만큼 빨리 왔다. 어머니 물론이죠. 언제 만나 뵐까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 만나요. 신라호텔 커피숍 어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박 씨는 옛 동료들과 협조하여 호텔 근처에 잠복했고 정 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대기시켰다. 김 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대표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 다음 날 오후 김 씨는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이성민 대표가 반갑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덕분에요. 이 대표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3억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씨의 눈이 달랐다. 그녀는 20년간 VIP 고객을 상대하며 익힌 미세한 관찰력으로 이 대표의 표정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맡긴 돈 지금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어 있나요? 이 대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건 포트폴리오가 복잡해서.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알고 싶어요. 3억을 더 맡기려면 제가 확인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 대표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계속 압박했다. 백화점에서 고객 응대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진심으로 좋은 상품을 팔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설명한다는 거요. 그런데 이 대표님, 지금 제 눈을 피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바로 그때 박 씨가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경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이성민 씨, 금융 사기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이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호텔 입구는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 대표님, 사람을 오래 상대한 사람은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처음에는 제가 외로워서 못 봤지만 이젠 보여요. 당신 눈에 진심이 없다는 게. 일주일 후 낡은 빌딩 3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시니어 탐정사무소. 경찰 조사 결과 이성민 대표는 15명의 노인들로부터 총 12억 원을 편취했다.
김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건 이후 김 씨와 박 씨, 정 씨는 생각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여전히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소 개소 첫날 첫 의뢰인이 찾아왔다. 70대 할머니였다. 손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었다. 김 씨가 따뜻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다 겪어본 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사기꾼 잡으신 거 맞아요. 대박이에요. 아내가 그러는데 엄마 진짜 멋있대요. 김 씨는 미소 지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수영장에서도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김 씨 일행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다. 70년을 살아온 건 그냥 늙은 게 아니에요. 김 씨가 박 씨와 정 씨에게 말했다. 7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릴 무시해도 우리가 우릴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살아온 시간의 무게예요. 사무소 책상 위에는 오늘도 새로운 의뢰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익 웃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물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평등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김 씨는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다. 이제 물속에서의 평화는 도피가 아니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금융 투자 시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